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74살 이수경입니다. 저는 제 아들과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오랜 세월에 걸쳐 많은 희생과 노력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저는 새 아이를 홀로 키워야 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그가 남긴 보험금과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며 새 아이를 길렀습니다. 지금도 그 시절을 떠올리면 마음이 아프고 외롭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잘 자라주었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을 보며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에 만나 결혼했고, 처음 몇 년은 그야말로 꿈만 같았습니다. 남편은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이었으며, 저는 그런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고, 경제적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혼자서 새 아이를 키우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낮에는 옷가게를 운영하고, 밤에는 아이들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제 노력을 알아주었습니다. 큰아들 승민은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도 항상 우수한 성적을 받았고, 대학교에서도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습니다. 승민은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했고, 저는 그런 승민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작은 아들 재민은 조금 다르게 자랐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활동적이고 사회성이 뛰어난 아이였습니다. 재민은 대학을 졸업한 후 공무원이 되었고 부산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딸 혜진은 예술적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그녀는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졸업 후 제주도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달 전, 큰아들 승민이 저에게 큰 고민이 있다며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저희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도 명예퇴직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너가 얼마나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 저도 잘 모르겠어요. 회사 사정이 많이 안 좋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부서마다 명예퇴직을 권유하고 있어요.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면 네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니?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큰아들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아직 뾰족한 수가 없어요. 명예퇴직을 받아들이면 퇴직금은 꽤 많이 나오겠지만 그 이후에 무엇을 할지 막막해요. 그래서 엄마에게 상의드리려고 왔어요. 저는 큰아들을 위로하며 생각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래, 좀 더 고민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라. 엄마도 너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게. 며칠 후, 큰아들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내와 함께 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엄마, 우리 부부가 상의해봤는데요. 이번에 명예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받아서 작은 가게를 열어볼까 해요. 그런데 가게를 여는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서 엄마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데 저는 놀랐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가게를 열 생각이라니. 무슨 가게를 염두에 두고 있니? 요즘 커피숍이 유행이라서 작은 카페를 열어볼까 해요. 퇴직금으로는 가게를 여는데 필요한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서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요즘 카페도 경쟁이 치열해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충분히 계획하고 준비한 거니?
큰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요, 엄마. 저희 나름대로 시장 조사도 하고 카페 운영에 대해 공부도 했어요. 그런데 자금이 부족해서 엄마의 도움이 필요해요.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큰아들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저 역시 남은 여생을 위해 준비해 둔 자금이었습니다. 쉽게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 엄마도 네가 잘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엄마도 남은 여생을 위해 준비해둔 자금이 있어서 전부 내어줄 수는 없단다. 너희가 조금 더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보면 좋겠다. 큰아들은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저희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그 후로 몇 주가 지났습니다. 큰아들은 가게를 열기 위해 여기저기서 대출을 받으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다시 고민해 봤는데 정말로 자금이 부족해서 엄마의 도움이 꼭 필요해요. 만약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저는 큰아들의 절박한 표정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 엄마도 너희가 잘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너희도 알다시피 엄마의 자금은 한정되어 있어. 전부 내어줄 수는 없고 일부를 도와줄게. 대신 너희도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봐야 한다. 큰아들과 민정은 기뻐하며 저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엄마. 저희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볼게요. 저는 큰아들에게 일부 자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큰아들은 그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순조롭게 잘 되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카페 운영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큰아들과 민정은 매일같이 고군분투하며 노력했지만 경쟁이 치열한 카페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승민이 일찍 퇴근하고 카페에 도착했을 때 가게 안은 한산했습니다. 손님은 거의 없었고 민정은 피곤한 표정으로 카운터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도 손님이 별로 없네. 승민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왜 이렇게 손님이 안 오는지 모르겠어. 민정이 답답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근처에 새로 생긴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 카페는 깔끔한 인테리어와 다양한 메뉴로 손님들의 관심을 끌었고 승민의 가게는 점점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저 프랜차이즈 카페 때문에 우리 가게는 끝장이야. 승민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보자. 우리가 더 열심히 하면 손님들이 다시 올 거야. 민정이 애써 승민을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승민의 스트레스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승민은 가게에서의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 저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이 꼬인 걸까요?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승민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아들을 쳐다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세상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돌아가는 건 아니란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승민은 제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계속해서 화를 냈습니다. 엄마는 모른다고요. 우리는 지금 정말로 힘들어요. 매일같이 일해도 빚만 늘어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들을 위로하려고 했지만 승민의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점 더 예민해졌고 작은 일에도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승민은 직원 문제로 더 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직원이 급여 문제로 불만을 제기하며 다른 직원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직원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며 가게를 떠났습니다. 갑작스런 인력 부족으로 인해 승민과 민정은 매일같이 긴 시간 동안 직접 일을 해야 했습니다. 손님들과의 갈등도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커피 맛에 불만을 제기하며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은 그 손님과 언쟁을 벌였고, 결국 그 손님은 다른 손님들 앞에서 크게 화를 내며 가게를 떠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가게 평판이 나빠졌고, 매출은 더욱 감소했습니다. 승민은 점점 더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 승민이 낙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직 포기하지 말자. 우리가 더 열심히 하면 언젠가 상황이 나아질 거야. 민정이 애써 남편을 위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승민은 더 이상 희망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가게에서의 스트레스를 집에 가져와 저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엄마,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왜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지만 더 이상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아들아, 나도 너희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이제는 너희가 스스로 이겨내야 해. 승민과 민정은 계속해서 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저는 자신의 자금을 쥐어짜서 아들을 도와주었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번 달에도 생활비가 부족해요.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승민이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아들을 도왔지만 또다시 자신의 자금을 쥐어짜서 도와주었습니다. 알겠어, 아들.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줄게. 하지만 너희도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해. 그러나 승민과 민정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빚은 점점 더 늘어나고 가게 운영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승민은 결국 더 큰 문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큰 돈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방에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승민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하며 도박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도박은 승민에게 더 큰 문제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많은 돈을 잃었고 그로 인해 더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힘들어요. 도박에서 큰 돈을 잃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승민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박을 했다고? 왜 그런 일을 했니? 엄마, 저는 그저 한 방에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었어요. 승민이 절망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위로하면서도 그의 행동에 실망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아, 도박은 절대 해결책이 아니야.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구나. 승민은 계속해서 도박의 유혹에 시달렸고 결국 더욱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이번에 정말로 잘해볼게요. 승민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더 이상 아들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아, 나도 너를 도와주고 싶지만 이제는 정말로 한계야. 너희가 스스로 이겨내야 해. 민정은 점점 더 저에게 적대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민정은 저에게 직접적으로 언어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왜 도와주지 않으세요? 민정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민정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정아, 나도 너희를 도와주고 싶지만 이제는 정말 한계야. 나도 남은 여생을 준비해야 해. 남은 여생? 어머니는 우리를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머니의 가족이잖아요. 민정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민정의 말에 마음이 아팠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민정아. 나도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이제는 너희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어야 해. 민정은 제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 재산을 몰래 빼돌리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민정과 승민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민정은 승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승민 씨,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어머니가 돈이 있는데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지 이해가 안 돼. 당신이 더 강하게 말씀드려야 해. 그냥 어머니의 집을 팔도록 설득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제 집을 팔아 돈을 달라고 아들에게 종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충격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큰아들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민정아, 나도 그 부분에 대해 생각을 안 한 것 아니야. 하지만 엄마에게 그런 부탁을 하는 건 정말 어려워. 엄마도 남은 여생을 위해 준비한 돈이니까. 그렇게 살면 우리도 지옥이야. 당신도 알잖아. 생활비가 얼마나 부족한지. 애들 학원비도 못 내고 식비도 모자라. 어머니의 집을 팔면 우리가 좀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거야. 왜 그걸 못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끝까지 들을 수 없었고 거실로 나가서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다 들었어. 네가 나에게 집을 팔라고 요구하는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내 집을 팔아 너희에게 돈을 주라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야. 큰아들과 민정은 놀라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민정은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큰아들은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에게 돈을 줄 수 없어. 내 집은 내가 살아갈 마지막 보루야. 그걸 포기하라고. 도저히 그럴 수 없어. 민정은 다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정말 힘들어요. 어머니가 좀 도와주시면 저희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만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충분히 도와줬어. 하지만 너희는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어. 이제는 끝이야. 더 이상은 도와줄 수 없어. 민정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저에게 험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정말 이기적인 분이네요. 우리는 어머니의 가족인데 어떻게 이렇게 버릴 수 있어요? 저는 민정의 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너희를 위해 많은 희생을 했어. 하지만 이제는 너희가 스스로 일어서야 해. 더 이상은 도와줄 수 없어. 민정은 제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집을 팔도록 설득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어. 내 집은 팔지 않을 거야. 이제 그만해. 민정은 여전히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정말 힘들어요. 어머니가 좀 도와주시면 우리도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이기적으로 굴어요? 이기적이라고. 나는 너희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생각해봤니? 더 이상 내 집을 팔라고 요구하지 마. 엄마, 여보, 제발 진정해요. 이렇게 싸우면 아무도 행복해지지 않아요. 승민은 중재하려 했지만 상황은 이미 통제불능 상태였습니다. 결국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승민과 민정에게 마지막 경고를 주고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승민아, 민정아, 이제 더 이상 너희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너희가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알겠지? 나는 더 이상 너희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어. 저는 단호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승민과 민정은 충격을 받았지만 제 결심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고 스스로의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며 단절된 이후의 심리 상태를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자식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는 교훈을 되새기며 저는 자신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아들과의 인연을 끊고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자식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 부모로서의 진정한 역할임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같이 댓글로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지인에게 공유 부탁드려요.